자,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 저는 우리 옛말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5인 살인이다. 5인 조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는 국가 권력기관들입니다. 대통령께서 3월 4일에 SNS를 올립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조작 수사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민주당의 국회, 우리 당은 모두 부표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국회가 조작 기소 특위를 발족합니다. 이건 엄연히 직권남용입니다.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왜? 그 조작 기소 특위의 목적은 공소 취소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로 2차 특검이 뭘 합니까?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은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조작 특위에서는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한마디로 이 허위 진술을, 이종석 국정원장이 허위 진술을 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남북교류위 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이화영과 공동 자문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이 국정원까지 이번에는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무부가 직무정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결국 검찰을 팔비틀어서 공소 취소하기는 어려우니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특검 활동 시한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입니다. 이거 두 번 연장해도 7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2차 특검 끝나기 전까지 이 박상용 검사를 한마디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런 걸 증거로 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서민석 녹취록하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를 접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뇌물 부분은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서 이 외환관리법은 종범이 맞으니 이것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변호사일 때 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판사 출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했다고 하는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서민석 변호사님 만났을 때 네. 자기는 그 뇌물죄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서 판사 출신이고 해서 제가 정말 다른 분보다 더 높은 보수로 이분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네. 주범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종범이 되면은 예. 김성태나 예. 이화영이는 자유롭게 거기서 해결되고 예. 다른 분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된. 자, 이 녹취를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뇌물죄 부분은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면 되고 이 외환관리법 부분은 종범이다. 결국 서민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사건의 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독심술이 있습니까?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읽습니까? 서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청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본 겁니다. 자, 연어술 파티 부분은 이미 2심 재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어술 파티 했는데 연어회라도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연어회덮밥, 연어도시락입니다. 49,100원 결제되었습니다. 한 그릇에 만 얼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보면 영상 녹화실에 큰 창이 있어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과연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사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 원심법정에서 이미 이화영 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그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으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그렇게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검사 하나 처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건 조작했고, 그리고 피의자, 공박에 몰려있는 피의자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 줬습니까? 검사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한 발도 나아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 법정에 버젓이 들이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등장했던 이시원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그 공소 취소를 합니까? 공소 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 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입법청문회를 했고 9월 22일 날 작년 9월 20일 입법청문회를 했고 작년 그다음에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2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박상용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났었는데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죠.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라고 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지금 거짓말을 한 3가지 그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5월 25일자 녹취가 처음에 등장했어요. 왜 5월 25일자 녹취가 등장하느냐? 박상용이 왜 그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굳이 전화해서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날짜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그 직전인 2023년 5월 1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가 이때 기존 입장을 일부 변경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5월 19일입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전화하기 전날 조사에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술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탔죠. 박상용이 자기가 답답해요. 애가 탑니다. 이거 지금 조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구형 가능할 수 있다. 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형량 거래하고 마치 보석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자 전화는 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그 뒤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해놓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 이 법사위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 자기가 조작했던 것을 폭로한 그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를 또 해버렸어요. 이렇게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당연히 처벌해야죠. 이상입니다.